청소부를 모욕한 부장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회사 전체를 뒤흔들 인사폭탄으로 되돌아올 줄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사장이 내민 인사발령장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른 새벽 도시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이만수는 벌써 눈을 떴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만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회색 작업복을 입고 하얀 면장갑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이만수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정했습니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꼿꼿한 자세와 정갈한 외모는 그가 평생 스스로를 관리해온 사람임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만수는 버스 기사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기사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죠. 이런 반응에 익숙한 이만수는 아무렇지 않게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버스가 중앙로를 지나 대형 빌딩이 즐비한 사거리에 도착했을 때 이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에는 25층짜리 대형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박인수 전자라는 회사명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당직 보안요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이 아저씨 오셨네요. 이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 카드를 태그한 후 이만수는 곧장 청소 도구함이 있는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걸레와 청소용품을 정리하고 물통에 적당한 세제를 섞어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 작업용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25층 건물 중에서 오늘 이만수의 담당은 20층부터 25층까지였습니다. 임원실과 주요 회의실이 있는 층이죠. 그는 가장 위층부터 청소를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25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만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직 새벽 6시 30분,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최상층에 도착한 이만수는 회장실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회장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창가에는 커다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옛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잠시 그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인수 회장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죠. 묵묵히 바닥을 청소하고 창문을 닫고 화분 주변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회장 책상 위의 물건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책상 위에 떨어진 종이 부스러기를 조심스레 치웠을 뿐이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후 이만수는 마지막으로 회장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다음 임원실로 향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춰들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할 무렵 이만수는 이미 임원층 청소를 모두 마치고 회의실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효율적인 움직임과 꼼꼼함은 3년간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이만수 옆을 지나가면서도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대했죠. 이만수는 그런 무관심한 시선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20층 대회의실에서는 오늘의 첫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회의 시작 30분 전에 미리 와서 회의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깨끗이 닦고 의자를 반듯하게 정렬했습니다. 창문도 한 번 더 닦아 아침 햇살이 더 잘 들어오게 했죠. 여기 물통도 새로 채워놔야겠군요. 이만수는 혼잣말을 하며 물통을 들고 정수기로 향했습니다. 한 컵씩 정성스럽게 채워 회의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이만수는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을 보는 것은 그에게 작은 보람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려는 순간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영석 부장이 몇몇 직원들과 함께 회의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조용히 한쪽으로 비켜서서 그들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오늘 실적 보고서는 준비됐나? 김영석의 목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46세의 김영석은 영업부 부장으로 회사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까칠한 독수리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네, 부장님. 자료 다 준비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김영석은 이만수 옆을 지나치면서 그를 힐끗 쳐다보았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간 김영석은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 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 남아있던 종이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회의실을 사용한 후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김영석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는 문 앞을 지나가던 이만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이만수는 천천히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김영석은 테이블 위에 남아있는 종이컵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안 보이나요? 청소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이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치우겠습니다. 하지만 김영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뭐 하는 거예요? 회사가 돈을 그냥 주나요? 회의실에 있던 직원들 중 몇몇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살짝 비웃음을 지었죠.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시네요. 나이가 많으시면 더 꼼꼼히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석의 말은 점점 더 모욕적이 되어갔습니다. 이만수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종이컵을 집어들었을 뿐이었죠.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만수는 담담하게 말하며 쓰레기통을 들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분 월급이 얼마나 되길래 저러고 다니실까? 아마 최저시급 받으시나 봐요. 그래도 편하게 청소나 하고 계시니까. 이만수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며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72세의 노인에게 이런 모욕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는 수많은 무시와 모욕을 참아왔습니다. 창가에 잠시 멈춰선 이만수는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문득 멀리 보이는 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자신에게 작게 속삭인 이만수는 다시 일에 복귀했습니다. 다음 청소할 장소로 향하며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이만수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이만수는 23층 휴게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점심을 먹고 난 후라 테이블 위에는 음식물 찌꺼기와 종이컵, 플라스틱 용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참 지저분하네요. 이만수는 한숨을 내쉬며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실 한쪽에는 몇몇 직원들이 아직 남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제 대회의실에서 김형석 부장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저기요, 청소 아저씨. 한 남자 직원이 이만수를 불렀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여기 커피 한 잔 더 치워주세요. 그 직원은 일부러 테이블 위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갈색 액체가 테이블을 타고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실수했네요. 미안합니다. 그 직원의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이만수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꺼내 커피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런 이만수를 보며 소곤거렸습니다. 김 부장님 말이 맞아요. 요즘 청소부들은 정말 기본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도 저 양반 나보다 월급 많을지도 몰라요. 노인 일자리 지원금 받으면서 여기서도 돈 받으니까. 이만수는 그 말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흘러내린 커피를 닦는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완전히 끝나고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후 이만수는 잠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72세의 나이에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먼 산이 보였습니다. 이만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고층 빌딩에서 남의 눈치를 보며 청소부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과거의 자신이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잠시 후 이만수는 다시 일어나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아직 오후 업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24층으로 올라가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24층 복도를 청소하던 중 이만수는 김형석 부장과 마주쳤습니다. 김형석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조용히 한쪽으로 비켜섰지만 김형석은 일부러 이만수의 방향으로 걸어왔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보고서 들고 올라가겠습니다. 김형석은 전화를 끊고 이만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여기는 왜 청소하고 있어요? 지금 18층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이만수는 당황했습니다. 18층은 제 담당이 아닌데요. 뭐라고요? 지시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김형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담당 구역이 청소부가 구역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일 안 하려고 하네요.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이게 무슨 태도예요? 이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청소 도구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만수는 자신의 모습을 벽면에 비친 모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약간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지친 눈빛. 그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18층 화장실에 도착한 이만수는 막힌 변기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휴지를 너무 많이 넣어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만수는 한숨을 내쉬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다시 원래 구역으로 돌아왔을 때 이만수는 자신의 청소 도구 일부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남은 도구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이만수는 25층 창가에 서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이만수의 눈에 문득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그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이만수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에 복귀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동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이만수라는 사람의 본질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박지훈 사장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38세의 젊은 나이에 사장 자리에 오른 박지훈은 회장의 외손자로 능력은 있지만 항상 회장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겠네요. 박지훈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중요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2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그는 보고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에 이만수가 보였습니다. 막 회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박지훈은 그를 힐끗 바라보았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지나치려 했죠. 하지만 회장실로 들어가기 직전 박지훈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만수가 복도 끝에 있는 자신의 책상 옆에 놓인 꽃병을 정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만수의 손길이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꽃병을 닦는 것이 아니라 꽃의 위치를 조금씩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옛날부터 해온 습관처럼 꽃 한 송이 한 송이의 각도를 살피며 배치했습니다. 박지훈은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만수의 손놀림은 단순한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꽃을 다뤄온 사람처럼 정교하고 섬세했습니다. 저 꽃병. 박지훈은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 꽃병은 회사 설립 초기부터 있던 것으로 항상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특별히 아끼는 물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만수는 꽃병을 정리한 후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닌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박지훈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청소부. 전에 어디서 본 적이 있나? 머릿속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렴풋이 누군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실로 들어간 박지훈은 테이블 위에 보고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회사 초창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립 멤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인수 회장과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문득 사진 속 한 인물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은 박인수 회장 옆에 서 있었는데 얼굴 생김새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이상하네. 박지훈은 사진 속 인물과 방금 본 청소부를 머릿속에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크긴 했지만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박지훈은 문득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우리 회사 청소하시는 분들 명단 좀 가져다 주세요. 비서는 잠시 후 직원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박지훈은 청소 담당 직원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만수, 72세, 근무기간 3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만수. 이름을 중얼거리는 순간 박지훈은 무언가 기억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회사 창립 자료들이 보관된 서류함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을 뒤적이다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의 주주 명단이었습니다. 그 명단에는 박인수 이름 다음으로 이만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박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와 회사 창립 주주 명단의 이만수, 그리고 지금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노인. 이 셋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오후 회의를 마친 후 박지훈은 의도적으로 25층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이만수를 발견했습니다. 이만수는 묵묵히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천천히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만수는 고개를 들어 박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특별한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정을 숨겨온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박지훈은 이만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주름 속에서도 그는 사진 속 젊은 남자의 모습을 희미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오래전부터 우리 회사와 관련이 있으신가요? 이만수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3년 전부터 여기서 일하는 청소부일 뿐입니다. 박지훈은 더 캐묻고 싶었지만 이만수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지훈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청소부 이만수와 회사 창립 멤버 이만수가 정말 같은 사람이라면 그는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오전 박지훈은 결심했습니다.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박인수 회장을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평소 회장님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회장 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지훈은 태블릿으로 회사 관련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영상 편집 부서에서 준비한 회사 50주년 기념 영상 자료에 집중했습니다. 거기에는 회사 초창기부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하자 박인수 회장이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과거보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박지훈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비록 사장이지만 할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어린 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지훈아. 갑자기 무슨 일이냐? 박인수는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회사 50주년 기념 영상 자료를 정리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두 사람은 별장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박지훈은 태블릿을 켜고 영상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에 회사 창립 멤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할아버지 옆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화면에는 젊은 시절의 박인수와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의 이만수와 닮아 있었습니다. 박인수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르고 있던 감정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이분 사진 아니에요? 지금 우리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시는 이만수 씨와 닮았다고 생각해서요. 박인수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담배를 꺼내 들었습니다. 담배에 불을 붙이며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내 형이다. 박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형이요? 그럼 저희 큰할아버지신가요? 박인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확히 말하면 너의 큰할아버지지. 하지만 왜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계신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박인수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감정들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건 복잡한 이야기다. 박인수는 과거로 돌아간 듯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함께였다. 형은 기획과 디자인에 뛰어났고 나는 영업과 재무를 담당했지. 둘이서 작은 전자부품 회사를 시작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형의 아이디어와 내 영업력으로 조금씩 성장해갔지. 박인수의 목소리에는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형은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 투자하기를 원했고 나는 시장 확대와 빠른 성장을 원했지. 투자 방향의 차이로 우리는 점점 갈등하기 시작했어. 박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큰 결정의 순간이 왔다. 외국 대기업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어.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형은 반대했다. 그는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 이 문제로 우리는 크게 다투었고 박인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결국 형은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고 회사를 떠났다. 그때 그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고 말했지. 그리고 그 후로 우리는 연락이 끊겼다. 그런데 왜 다시 회사에 들어오신 거죠? 그것도 청소부로요? 박인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나도 정확히 모른다. 3년 전 갑자기 청소부 지원자로 나타났을 때 인사팀에서는 그가 내 형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거야. 이만수라는 이름은 흔하니까. 나중에 보안 카메라로 그를 발견했을 때 나는 너무 놀랐지. 그때 왜 그분을 다시 임원으로 모시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들어왔어. 무언가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는 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형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켜보고 싶었어. 박인수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은 항상 자존심이 강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또 거절할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지.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가족사가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이만수 할아버지가 지금 회사에서 김영석 부장에게 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욕적인 언행도 있었다고 하고요. 박인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지? 내가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김 부장이 청소부라는 이유로 이만수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박인수는 담배를 끄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훈아, 이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하지만 형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 마음을 존중해 주었으면 한다.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 일은 조용히 처리하자. 내일 아침 임원회의에서 내가 직접 발표할 테니 너는 준비만 해두렴. 박지훈은 회장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별장을 나서며 그는 다시 한번 회사 창립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두 형제의 모습을 보며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그들을 다시 화해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인수 전자본사 20층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박인수 회장이 직접 참석한다는 소식에 임원들은 일찍부터 자리에 앉아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왜 회의에 참석하시는 거죠? 한 임원이 옆 사람에게 소곤거렸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박인수 회장은 최근 몇 년간 건강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갑작스러운 참석은 분명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김영석 부장도 다른 임원들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자신의 부서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회장이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혹시 우리 부서 때문에 회장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부하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석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부서 실적이 좀 떨어졌다고 회장님이 직접 오실 일은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9시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인수 회장이 박지훈 사장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내가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입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인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 몇이나 있습니까? 박인수의 질문에 몇몇 오래된 임원들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회사 역사의 일부만 알고 있거나 최근에 합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50년 전 이 회사는 두 형제의 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자 부품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박인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에 대한 향수가 묻어났습니다. 특히 초창기 회사의 기반을 다지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술력과 창의력이 없었다면 우리 회사는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임원들은 궁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사 초창기 멤버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박지훈 사장이 일어나 발표를 이어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 직원 중 한 분이 회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김영석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어제 이만수에게 했던 행동들이 생각났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청소부가 뭐요? 무슨 말씀이신지. 김영석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작게 울렸습니다. 박지훈은 그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바로 그 청소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면서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분 말입니다. 박지훈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곧이어 회의실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회사 창립 1주년 기념 사진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장 앞에서 직원들이 모두 모여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중앙에는 젊은 시절의 박인수와 또 다른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회장님 옆에 계신 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들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혹시 저분이 설마 그 청소 아저씨?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박인수 회장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계신 이만수 씨는 바로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제 친형입니다.
회의실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김영석 부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소에 이만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했습니다. 이만수 상무님은 우리 회사 초창기 기술 개발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품부터 대부분의 특허 기술은 그분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박지훈은 스크린에 여러 특허 문서와 상품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이만수의 이름이 기재된 것들이었습니다. 투자 방향의 차이로 인해 이만수 상무님은 30년 전 회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우리도 모르는 이유로 청소부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김영석 부장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은 여전히 스크린의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만수 상무님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존경과 예우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박인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반론도 허용되지 않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회사 내에서 이러한 위계 질서와 존중의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박인수의 시선이 김영석에게 향했습니다. 김영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모든 임원들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비난과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가운데 박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존중과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조치로 약간의 인사 발령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영석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띄워진 사진은 이제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만수, 박인수 회장, 그리고 박지훈 사장의 아버지까지 함께 찍힌 창립 멤버들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충격과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만수 상무님은 우리 회사의 기술적 기반을 다진 핵심 인물입니다. 박지훈 사장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문서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회사 초기 제품 대부분이 이만수 상무님의 설계와 기획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특히 트랜스폼 시리즈는 그분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죠. 임원들은 자료를 살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트랜스폼 시리즈는 회사의 전환점이 된 제품으로 지금까지도 회사 수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청소부로 돌아오신 거죠?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박인수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형이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떠난 후 회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가 3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말이죠. 박지훈의 말에 모든 시선이 김영석 부장을 향했습니다. 김영석은 땀을 흘리며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당신은 이만수 상무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박인수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김영석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단순히 청소부라고만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김영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밑으로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몰랐다고요? 그게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유가 됩니까? 박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조작하여 회의실 스크린에 무언가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회사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20층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에는 김영석이 종이컵 하나를 가지고 이만수에게 호통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석의 모욕적인 말과 태도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23층 휴게실에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몇몇 직원들이 일부러 커피를 쏟고 이만수를 놀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영석이 그런 행동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부추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에는 충격과 실망 그리고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영석 부장은 몸을 둘바를 모르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회장님의 형님을 이렇게 대했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임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항상 이만수 씨가 뭔가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청소를 하시는 모습이 단순한 청소부와는 달랐어요. 또 다른 임원의 말에 여러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평소 이만수의 행동들을 다시 떠올리며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실 때도 항상 정확하고 체계적이셨죠. 그리고 가끔 제품들을 보실 때 전문가 같은 눈빛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한 번은 이만수 씨가 회의실에서 우리 신제품 모형을 살펴보시는 걸 봤어요. 그때 그분의 눈빛이 정말 날카로웠거든요. 임원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김영석 부장은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배워야겠군요. 박인수 회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김영석에게 향했습니다. 김영석 부장, 앞으로 나오세요. 김영석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난 3년간 이만수 상무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박인수의 목소리는 무겁고 엄중했습니다. 김영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못한 당신에게 이제 중요한 부서를 맡길 수는 없겠군요. 김영석의 눈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위가 위태롭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만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청소부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L72세의 노인이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어떤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조용히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김영석에게 머물렀습니다. 김영석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이만수는 아무 말 없이 박인수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형제의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 돌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인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만수는 잠시 동생을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작은 제스처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만수와 박인수, 두 형제가 수십 년 만에 서로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임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사장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한 장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단호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장님 명의로 특별 인사 발령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지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김영석 부장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석 부장. 박지훈이 김영석의 이름을 부르자 김영석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김영석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박지훈은 서류를 꺼내 김영석에게 건넸습니다. 김영석 부장, 오늘부로 회장님 명의로 발령입니다. 물류창고 외곽관리로 전보 조치됩니다. 회의실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낮은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류창고 외곽관리는 회사 내에서 가장 기피하는 부서 중 하나였습니다. 회사 외곽에 위치한 창고에서 물품 입출고와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물류창고요? 하지만 저는 김영석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박인수 회장의 차가운 시선에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것은 회장님의 직접적인 지시입니다. 더 이상의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영석은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석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변 임원들은 그를 동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김영석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시달렸던 직원들에게는 일종의 해방감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지훈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만수 상무님을 기술고문으로 모시는 것에 대한 회장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만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만수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만수 상무님께서는 이 제안을 사양하셨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이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만수 상무님은 현재의 위치에서 계속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모든 직원들이 이만수 상무님의 진정한 정체를 알고 그에 맞는 존중과 예우를 갖추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동시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회장님은 이만수 상무님의 경험과 지혜를 회사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주요 프로젝트에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인수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형, 정말 미안합니다. 박인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은 사라지고 그저 동생으로서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잠시 동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인수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 갈등과 오해가 이 작은 제스처로 풀리는 듯 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 형제의 화해를 축하하는 동시에 새로운 회사 문화의 시작을 알리는 박수였습니다. 이만수는 모든 임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영석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천천히 김영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이만수가 어떤 말을 할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이만수는 김영석 앞에 서서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입니다. 김영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무님.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정했고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마치 지난 3년간 그가 보여주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이만수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영향력은 여전히 그 공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한 인사 발령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가치와 존중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외모나 직위가 아닌 사람 자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김영석은 물류창고 발령장을 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된 업무와 낮은 지위,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그에게 필요한 교훈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몇 주 후 사무실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만수의 정체가 밝혀진 후 직원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만수를 마주칠 때마다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만수는 여전히 청소부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어떤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로 답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20층 서류실에서 이만수는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을 분류하고 정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평소와 같이 능숙했지만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청소부로서가 아니라 회사의 역사를 정리하는 사람으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만수 상무님. 문이 열리고 박지훈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박지훈은 커피 한 잔을 이만수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쪽으로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요? 박지훈이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이제는 모두가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럼 처음부터 정체를 밝히셨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오해도 없었을 텐데요. 이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돌아온 이유는 단순했어요. 내가 떠난 후 회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었죠. 그리고 나의 동생이 어떤 회사를 만들었는지도 알고 싶었고요. 이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정체를 밝혔다면 모든 사람들은 나를 공동창업자라는 타이틀로만 바라봤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대우받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박지훈은 이만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지혜와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해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청소부라는 겉모습만 보고 내면을 보려 하지 않죠. 이만수는 잠시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자 현실입니다. 중요한 건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화시키느냐는 거죠.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시 함께 하시죠. 저희가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이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운다는 마음, 그거 하나면 돼. 나도 그거 놓쳐서 여길 떠났지.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공한 회사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기술 고문직을 수락하겠습니다. 다만 청소도 계속할 겁니다. 이제는 두 가지 일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박지훈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무님. 회장님도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 40km 떨어진 물류 창고에서는 김형석이 작업복을 입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부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던 그는 이제 창고 뒷마당에서 쓰레기 봉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 이쪽 박스들도 정리해 주세요. 창고 관리자의 지시에 김형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직위는 이제 부장에서 과장으로 강등되었고 업무 내용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땀을 흘리며 무거운 박스를 옮기던 김형석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경험이 자신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김형석은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는 시작이었습니다. 회사 본사에서는 이만수와 박인수 형제가 오랜만에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의 얼굴에는 오랜 갈등을 해소한 후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형, 정말 미안했어요. 박인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지난 일은 잊자.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사 전체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이만수의 이야기에서 큰 교훈을 얻었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려는 노력, 직위가 아닌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손에는 걸레와 함께 회사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면도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역할 모두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회사 전체에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오래되었지만 결코 잊혀서는 안 될 교훈을 담은 전설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